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송이 국화꽃 있잖아요. 한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운 정이면 이렇게 해서 그립다. 그립고 아쉬운 정이면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서 내 누님 같은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무서리 또 내겐 잠이 오지 않았나 보다. 그림으로 한번 딱 했는데 이게 평생 기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외우려면 한참 걸리는데 이 그림으로 이렇게 풀어서 한번 하면 딱 한 번 했는데 다 기억이 돼버려요. 그거를 했던 게 누구냐? 바로 지금은 타계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 계신 이강백 스님 기억법책. 이 책이 보물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에서 엑기스는 뭐냐? 지금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 동아들이 책, 거기 플러스 이강백 선생님을 취합시킨 제3의 방법이 엑기스입니다. 그게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공인노무사 일주일 돼가지고 8만 명 왔는데 120명 서울대겠고 감정평가사 회장님 우리 이막종 회장님하고 똑같이 감정평가사 시험 응시해가지고 이막종 회장님이 저한테 기억법을 사실 좀 가르쳐달라 그랬어요. 가르쳐주고 나니까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바로 다 기억했어요. 노무사는 저랑 같이 이렇게 공부했고 그런데 사법시험 떨어진 애들이 저한테 많이 왔어요. 뭐 강정환이, 성민섭이 뭐 지금 기억나는 애들이 몇 명 있는데 제가 기억법을 가르쳐주니까 그 아이들은 기본 실력이 있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가면 그걸 표현을 못해가지고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기억법으로 가르쳐주니까 제가 가르쳐주었던 사람들 100% 다 그 다음에 합격. 그때는 사법시험 인원을 많이 안 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라운데 이게 제주도에 있는 우리 손자놈이 기억법을 내가 가르쳐줬어요. 한국을 고등학교 다니는데 근데 제주도 전체에서 1등을 해가지고 우선 학원 학원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서울에 그 최고로 도에서 우수한 애만 뽑아가지고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와서 한 달 교육을 받고 내렸어요. 우리 이막종 회장님 아들이 서울법대에 나가 판사가 됐지만 기억법을 하는 사람은 누구도 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억법이 안 퍼져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알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지 싶어가지고 내가 기억법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지 하고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억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기억법을 가르치는데 이 기억법 배운 걸 절대로 바깥에 나가서 발사하지 않는다. 얘기하지 않는다. 각서를 쓰고 소수 두세 명한테만 가르쳐준다. 이강백 선생님이 하버드 대학에 가서 강의를 했었어요. 이분의 기억력은 저는 아주 초짜 수준이고 놀라워요. 놀라운데 제가 왜 기억법을 하게 됐느냐. 제가 기억력이 너무 없어요. 실제로. 뭐 이게 아무리 외워도 화장실 갔다 오면 다 잊어버려요. 지금도 똑같아요. 너무 잘 잊어버려요. 그런데 묘한 게 기억법으로 기억한 거는 꼭 기억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생각을 했더니만 평상시에 기억력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개인차가 있잖아요. 저는 기억력이 없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머리가 항상 맑아요. 다른 걸 기억을 안 하니까 머리가 맑아요. 순수하시다. 그래서 새로 기억법을 하는 게 머리가 잘 나요. 우리 이강백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잔잔한 호수에 물이 고요할 때 그 위에 있는 형상이 그대로 비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흔들리면, 바람이 불고 물이 흔들리면 형상이 흔들려서 비치지 않는다는 것이 제대로 똑같답니다. 기억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유리한 게 바로 기억법입니다. 역설적이에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이 기억법으로 절대 의존하지 않아요. 이거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데 기억력이 없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면 꼭 시험장에 나오면 이렇게 생각이 나요. 틀리게 해놓고 나오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주관식 시험 같은 경우에는 딱 시험지가 이렇게 펼쳐지는 순간에 한 100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뭘 써야 되나, 이게 막 갑자기 이렇게 써야 되니까 정리가 잘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건 뭐야, 이거 하다 보면 100분씩은 금방 가요. 시험지 10장을 써야 되는데. 시험장에 나오면 또 다 생각이 나요. 이걸 못 썼구나 하고. 그런데 기억법을 한 사람은 기억을 할 수 있는 단서를 다 끄집어내버려요. 왜? 책 제목을 다 외워버리니까. 제가 책 제목 외우는데, 이런 책 400페이지, 500페이지 책 제목 외우는데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법조문 한 200조 정도 같으면 2~3시간이면 충분해요. 그 앞에 이제 단서가 될 단어를 외우는 거죠. 그러면 이틀 만에 책 한 권을 다 외우는데 그 사람 누가 당합니까? 못 당해요. 제가 농문사 시험을 볼 때 일주일 남았더라고요. 시험을 이제 4과목을 봤는데 1차는 60점 이상이 다 통과가 되고 2차에 25,000명이 와서 120명 뽑더라고요. 일주일 남았는데 책 4권 딱 사들고 왔어요. 4권 사들고 저 설림사 절이라고 은평동에 절에 들어가서 완전히 한 번도 안 볼 책이죠. 그거를 이틀 만에 한 것이 외우니까 그거는 이제 절에서는 계속 공부할 수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다 외우고 한 번만 그냥 눈으로만 스크린하고 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동국대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면서 제가 그림 그렸던 거를 미리 가서 이 흑판에 이 책상에다가 다 그려놨어요. 그림을. 글씨를 쓴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렸으니까 이거 흘린 거 아닙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 책의 전 내용이 이 그림에서 다 또 줄줄줄줄 써내려옵니다. 왜? 제목만 알면 내용을 살붙이는 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정말 놀라요. 그리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영어 단어를 이제 외우는데 저보고 너 하루에 몇 개씩 외우냐 이강호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60개 내지 70개 외웁니다. 그러니까 야 하루에 1000단어 정도 외워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1000단을 외웁니까? 그러니까 너 기억법 했잖아. 예? 기억법 했잖아.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에 대입시켜가지고 외우는 건데 그렇게 해서 1000개씩 외워봤어요. 1000개씩 외우니까 1000개가 외우시더라니까요. 하루에.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나가 남이다. 내가 천재라고 생각하면 난 천재가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요. 나는 사업을 잘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정말 잘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 그렇게 되고 야 이거 비비하다 내 이렇게 인생이 끝나지. 그렇게 되고 말이 무서워요. 말이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비관적인 말 아니면 잘 안 되는 말 그리고 내가 잘못될 거라는 말 이런 말은 씨를 나버려요.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부정적이고 또 비관적이고 안 좋게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 키신저, 헨리 키신저가 미국 국무장관 96세에 AI 시대의 미래 해가지고 그걸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96세에 MIT 공대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최고 실력 있는 사람을 오게 해가지고 교육을
개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개인 교육을 받고 98세에 AI와 앞으로 미래 세계 그 책을 썼는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98세. 그리고 10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람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 난 결코 나이 든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이 든 겁니다. 무서워요. 김영석 교수님을 제가 강의 들었거든요. 104살이잖아요. 한 번 앉으시도 않으시고 60분, 80분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서서.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강 목사님이라고 보셨는데 그분이 100살이 넘으셨는데 정말 그분이 그냥 설교를 하시니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두뇌 활동을 그만두고 정력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내가 갈 일을 안 하면 그때서부터 늙기 시작해요. 제가 이번에 전립선 때문에 저기 갔다 왔습니다. 세브란스,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거기에 제가 친한 김기환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병원에 그 교수님 한번 알고 계시니까 알고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전화를 했더니만 오라고 갔더니만 이제 가는 날 바로 입원을 시켜주면서 그 원문과에서는 방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교수님 내려오시더니만 바로 입원을 시켜주면서 그날 밤에 1시 반에 새벽 1시 30분에 CT MRI를 찍어주더라고요. 보통 3, 4개월 기다려야지 되는데 아는 사람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는 뭐 전립선이 딴 사람보다 4배나 크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뭐 암은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암인지 알고 사실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김기환 교수님 자기 얼굴 두뇌 이 어느 병원인지 병원은 방사선과 판독하는 교수님이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 병원에서는 암이다, 암이 아니다, 뭐 무슨 병이다 이렇게 판독하는 거예요. 사진 찍어놓으면 CT, MRI 찍어놓으면 판독하잖아요. 이 김기환 교수님이 판독하는데 우리나라 1인자예요.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6번이나 정년을 연장하면서 거기 근무하고 계세요. 근데 두뇌를 찍어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두뇌가 쪼그라든 됩니다. 이렇게 꽉 잡던 게 자기 두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이 77세 되셨는데 젊을 때와 같이 꽉 찼더라고요. 두뇌가. 왜? 머리를 계속 쓰고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그리고 모든 거에 의욕을 잃지 않고 호기심과 배움 이런 게 지속하니까 이런 현상이 도래되면서 가장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내가 진짜 형편없는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서부터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물론 겸손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정말 나는 세상을 위해서 또 우리 애들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 아니 남편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경력적으로 힘있게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늙어가지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르다 그러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자꾸 요즘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지구력, 스피드, 순간 판단력 이런 걸 테스트하는 게 있나 봐요. 그 구단에서. 근데 체력도, 순간 판단력도, 스피드도 팀 내 1위. 33살인데 22살, 3살 나는 선수도 많잖아요. 놀라운 건 스피드까지도 1위예요. 손흥민 선수가 왜 그런가? 아침 10시부터 훈련이 시작하면 손흥민 선수는 아침 7시에 운동장에 나온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 7시부터 다른 사람들보다 3시간 일찍 나와서 훈련을 하고 항상 제일 일찍 나온답니다.
그리고 끝나면 개인 트레이너한테 또 트레이너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유지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걸 다 노력하는 산물이지 그냥 그저 얻으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법 우리 김학종 회장님도 잘 아실 텐데 제가 기업법을 처음으로 접한 건 이 책이었어요. 근데 이 일본 사람이 쓴 그 책이라서 그거 지금 절판돼가지고 제가 다시 이렇게 인쇄를 하면서 당신의 평생 반려자가 되는 보물책 이렇게 제가 이게 그 껍데기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를 집에 가지고 가시는 순간서부터 정말로 보물로 여기십시오. 인생은 네 혼자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후손으로 이어지잖아요. 우리 민족도 이어지잖아요. 집안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일으킬 겁니다. 그치? 미안하지만 일본 사람이 쓴 책이에요. 와다나베 다카케라고 썼는데 이걸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잘하네요. 그런데 저는 절박한 필요성 기억력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까 그 영어 단어 얘기 드렸잖아요. 1000단어씩 외우니까 제가 학업 성적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반에서 꽂혀서 2번째였어요. 안 주죠. 박지홍이라는 애가 지금도 앉아버렸는데 걔는 낙제를 했고 제가 59.7이었는데 낙제를 몇 했어요? 다 돌림하면 60점이잖아요. 60점 이하는 낙제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서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72점이 되더라고요. 진짜 죽으라 공부했어요 그때. 근데 제가 우리 담임 선생님이 최지전 선생님이라고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제가 가서 선생님한테 가서 그랬어요. 선생님 이제 2학년 2학기 때 학생회장 선거를 해요. 제가 반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줄반장도 한번 못했어요. 제가 학생회장을 한번 나올 겁니다.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다리 이렇게 꼬고 앉아가지고 체육선생님답게 다리 이렇게 흔들면서 야 이 새끼야 내 똥구멍이 웃는다. 그 말이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도 그 선생님 얼굴이 생각하면서 그 얘기했던 게 내 똥구멍이 웃는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웃지 똥구멍이 웃냐고. 근데 그 선생님 말씀이 야 이 새끼야 너 80점이 넘어야지 학생회장 나는 그 정도 모르냐.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80점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 점점 더하니 이 새끼 거기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주 엄청난 모욕을 받았어요. 모욕을 받았는데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적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덕수상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서 한양대학교 그 앞에 도서관을 나갔습니다. 도서관을 나갔는데 조득훈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생에. 걔가 도서관에 있더라고요. 도서관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책을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제가 그때서부터 기억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빠져들었죠. 빠져드는 가운데서 신문의 광고가 그 당시에 났는데 이 기업법을 강의한다는 게 신문에 났어요. 이강백 선생님 기업법. 그래서 제가 쫓아갔죠. 기억력이 없으니까 공은 잘하고 싶고. 그런데 이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정말 키가 한 1m 50 정도 되셨을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작으셨어요. 최고였어요. 키가 작으신데 이분이 왜 기업법을 하게 되냐면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뒤에서 다른 차가 영업용 택시를
때렸는데 이분이 머리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되니까 택시에서 내렸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기 집이고 자기 이름이고 뭐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파출소로 갔어요. 파출소로 가서 내가 집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내가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날 집에 데려다 달라. 파출소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기억력을 모든 과거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았으면 못하나. 그래서 절로 들어갔대요. 절에 들어갔는데 어떤 스님이 그 수도를 하면서 자기 손가락을 태워드립니다. 촛불에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게 기름이 돼서 떨어지는데. 근데 거기서 먼 날 탁 그냥 막 성각이 일어나더래요. 불빛이 머릿속에. 기억력을 찾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장안하게 이 기억법입니다. 그래서 이강백 선생님은 이 기억법을 펼치고자 평생을 노력을 했지만 아무도 따라하지 않고 그때 순진한 박용인 혼자서 따라서 했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있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 제가 그때 학원을 가니까 학원에 수강생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딱 서가지고 일렬로 서가지고 차렷 자세에서 앞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30분 동안을 큰 소리로 계속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안 해본 사람 모릅니다. 지겨워요. 30분 동안 그 소리만 계속하면 지겹다니까요. 왜 천재 아닌데 천재라 그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그렇게 강의시키면은 강의를 안 받고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는데 초등학교 한두 명하고 저하고만 남았어요. 그렇게 하면 강의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저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게 이 스님이 책 갈피에도 나는 천재다 하고 써놓게 하고 손바닥에도 쓰게 하고 뭐 보이는 데는 다 나는 천재다 하고 써요.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해요. 나는 천재다, 나는 천재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인슈타인조차도 자기 능력이 100이면 개발한 능력은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잠재의식이 진짜 무서운 게 잠재의식이에요. 이걸 누가 많이 개발하냐? 여기에 성패가 되겠습니다. 잠재의식은 무한합니다. 그런데 기억법이 잠재의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억할 수 있는 대상은 조그만 단서만 있으면 다 기억해야 됩니다. 뭐 두뇌는. 그래서 지금 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는 단서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제가 첫날에修行을 할 때 외우니까 내가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외우지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영어 과목이 2달, 3달인데 거의 전교의 탑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형편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녀분들이나 자기가 무슨 일에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히 공부는 자녀 가운데 그 아이가 뭐를 좋아하는지 그걸 관찰하십시오. 자연을 좋아하고 사회를 좋아하고 지리를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영어를 좋아하고 틀리잖아요. 국어를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한 과목만 계속 시켜버려요.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그럼 그 과목만 하면 그 과목은 1등으로 올랐습니다. 그 과목 1등으로 올라서면은 다른 과목도 다 따라보게 돼 있어요. 왜? 생각이 나 1등 할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어. 생각이 바뀌는 순간에 모든 걸 다 잘해요. 정말 무서워요.
천단어를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니까 천단어를 외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단어를 외웠어요. 전국 대학생 보캐블러리 테스트 전국 1등 했습니다. 5만 단어를 외우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생각이 바뀌니까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국민교육원장을 선생님이 딱 나눠주면서 국민교육원장을 빨리 외우는 사람 점수, 도덕적, 무슨 윤리점수 그걸 많이 주겠다고. 제가 받아들이자마자 기억국어를 했으니까 기억국어로 딱 외워버렸어요. 외워가지고 이제 12월 때 논해줬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손 들고 선생님 다 외웠습니다. 선생님 봉치는 거예요. 논해주자마자 다 외웠다 그러니까. 진짜냐 그러니까. 진짜 안 되니까. 일어나서 한번 해봐. 기억국 할 때 그러면 일어나서 우리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 뭐 딱 외워버리니까 애들이 막 놀란 거예요. 선생님도 놀래고. 그걸 받자마자 외웠으니까. 그건 그림으로 외우는 거예요. 그림으로 외우는데 먼저 이 책을 자기가 상당한 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안 하고 얻어지는 건 없어요.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기억의 원리나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여기 나오는데 이걸 좀 어느 정도 터득을 하시고 혼자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진짜 엑기스는 뭐냐? 이거 하나 듣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거 하나도 못해도 좋아요. 다른 거 아무도 못해도 좋아요. 3의 원리 하나만 기억합니다. 이게 뭐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물의 번호를 붙여가지고 외울 거를 거기 대입시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물. 예를 들어서 이 빈 방이라도 좋고 흙방 이 방이라도 좋고 저는 뭘로 외웠냐? 전철역으로 외웠습니다. 전철역. 2호선 종합운동장에서부터 전철역 쭉 있잖아요. 전철역을 외우잖아요. 전철역에 번호를 부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종합운동장이라고 하면 종합운동장 다 알잖아요. 종합운동장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야구장. 야구장. 그렇죠. 야구장 좋습니다. 야구장이 그리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면 돼요. 실제로 그려야 됩니다. 야구장 가면 태극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1번 국기봉, 2번 태극기, 3번 태극기대. 그 다음에 야구장 가면 전광판이 있죠. 전광판 꼭대기 4번, 전광판에 볼 스트라이크 표시하는 거 5번, 전광판 받침 6번.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또 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전광판 위에 예를 들어서 비둘기가 한 마리 있다. 앉았다. 자기가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그림을 그려놔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비둘기 주둥이 7번, 몸통 8번, 다리 9번. 항상 사물을 3개 단위로 만들어야 돼요. 2개도 안 되고, 4개도 안 되고, 5개도 안 되고,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여기 또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운동장 앞에 들어간 입구에 올림픽 그 들어간 입구 있잖아요. 여기에 뭐 소나무가 진짜 멋진 게 있더라고요. 어디 가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소나무 딱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리로 넘어올 때는 10번을 부여해야 됩니다. 10번을 부여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1, 2, 3, 4, 5, 6, 7, 8, 9 그림 하나에 9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거기는 3개씩 9개가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려요. 그럼 여기 소나무 꼭대기 1번, 소나무 가지 2번, 소나무 뿌리 3번.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보호수다. 뭐 철책을 만들어 놨다. 이 자기 상상하기 나름입니다. 보호수 4번, 보호수 위에 꼭대기 4번, 보호수로 쓴 거 5번, 보호수 받침대 6번. 뭐든지 1, 2, 3, 4, 5, 6, 7, 8, 9를 다 만들 수 있어요. 여기 또 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무 옆에 뭐, 보호수 옆에 뭐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울타리도 좋고, 여기 보호수 있고, 울타리도 되고, 뭐 여기서 뭐 물이 흐른다 생각해도 되고, 냇깔이 있다 그러면 7번, 냇깔 꼭대기 7번, 냇갈 물 8번, 냇갈 끝에 9번. 요렇게 하고, 여기서 올림픽 오륜기 앞에 있잖아요. 요리 가면 다시 20번에서 1, 2, 3, 4, 5, 6, 7, 8, 9를 여기서 만들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외우고 싶은 걸 한번 봅시다. 사물로 먼저 할게요. 여기 외우고 싶은 게 물통 1번, 2번 마이크, 3번 뭐 할까요? 이거 할까요? 예, 핸드폰. 4번 모자. 모자. 그 다음에 볼펜. 또 6번 안경. 7번 포도. 8번 체리요? 먹었잖아. 체리. 9번 가방. 복숭아. 가방. 가방. 응. 10번 시계. 이렇게. 이거를 외울 거를 여러 수백 개를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에만 대입하면 돼요. 자, 야구장 국기봉에 물통을 끼얹었다. 그 다음에 2번 태극기를 마이크로 쐈다. 상상만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외워야 될 거를 볼펜으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기로 마이크를 쐈다. 그 다음에 3번 핸드폰을 태극기 여기 빗대에다 매달아 놨다. 그 다음에 모자. 이 전광판 위에 이 LA 다저스라고 모자를 엄청나게 많이 쌓아놨다. 그 다음에 볼펜으로 전광판 스트라이크 볼라고 꼭꼭꼭 찔러봤다. 그래서 볼펜으로 찔러다 감전돼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자극적이고 더 기억이 오래 나가요. 그 다음에 안경 이 밑에서 안경이 다 깨져가지고 다 박살이 나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6번 포도. 그러면 이게 7, 8, 9대 이름 여기 옆에요. 요 비둘기가 포도를 먹고 취했다. 그 다음에 뱃속에 가려보니까 체리가 가득하더라. 그 다음에 가방. 비둘기가 가방을 매달고 멀리 날아가고 있으면 힘들어서 절절 맨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딱 그렇게 상상함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버리면 안 돼요. 메모해놓은 거를 옆에다가 그림을 실제로 종이에다 그래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왜? 한계가 있어요.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한 피해자님 가셔야 돼요. 책가져. 잊어버렸어요? 이걸 뭡니까? 1번이 뭐죠? 물통. 2번 뭘 샀죠?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리고 3번은 뭐예요? 아, 네. 핸드폰. 핸드폰. 4번은? 모자. 5번은? 볼펜. 6번은? 안경. 7번은? 펜. 포도. 8번은? 책. 9번은? 가방. 가방. 근데 이거를 반복을 해줘야 돼요. 외우고 싶은 거를 쫙 적어가지고 번호를 부여해가지고 반복을 해주면서 안 보고 이걸 되뇌어 봐야 됩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면 이 그림은 저절로 그림 그리는 번호는 저절로 떠올라요. 그런데 그림을 보면서 1, 2, 3, 4, 5, 6, 7, 8, 9 하면 내용이 다 떠올라요. 그래서 책 한 권 이틀이면 다 외우는 게 그림입니다. 물론 이 책 세세한 내용까지 다 외우는 건 아니고 제목을 다 외우는 거예요. 제목 다 외우면 참 놀라운 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외워진다고 그러는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외우면 다 이해가 되버려요. 제가 줄거리를 다 외웠는데 그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하루 우리 애들이 계신데 애들 외출 금지를 시켜가지고 오늘은 외출하시는 날이 아니다. 아빠랑 같이 있자. 그러면서 국사연대표를 하루에 다 외워줬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지도를 했습니다. 그때 국사연대표를 다 외우니까 얘들이 4명 다 하나도 안 틀리고 하루 종일 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국사연대표를 다 외우니까 이 전교 시험 애들이 국사 시험만 보면 전교 1등이에요.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대요. 국사는. 연대표를 다 외우는 사람을 어떻게 다 외워요? 법조문을 다 외우는 사람을 어떻게 다 할 겁니까? 그래서 이 간단한 원리, 3의 원리, 이거를 시험을 자꾸 해봐야 돼요. 외울 거를. 아까 제가 논하드린 이 책을 안 해도 괜찮아요. 이것만 써도 됩니다. 저는 이것만 사실은 거의 썼어요. 그런데 이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저는 엄청나게 많이 시행착오를 하다가 이강교 선생님한테 가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강교 선생님이 저보고 나오라고 그러는데 이 바늘을 가지고 오셨어요. 바늘을 가지고 오셨는데 손을 딱 잡고 바늘로 찔러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막 찔러도 안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아플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너는 저기 하나도 안 아파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손을 내면 바늘을 막 찔러도 정말 안 아파요. 이상한 거예요. 안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안 아프더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잠깐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나오라 그러더니만 이 책상과 이 책상 사이에 저를 이렇게 눕히면서 허리 딱 만지면서 네 허리는 강철처럼 강하다. 절대로 이게 휘거나 아니면 무너지지 않는다. 강철처럼 이렇게 강하니까 그렇게 알아요. 강철처럼 강하다 하면서 딱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머리를 여기 두고 다리를 여기 두고 이렇게 누웠죠. 진짜 제일 뚱뚱한 놈이 와서 제 배에 걸터 앉았어요. 하나도 미동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이게 강철처럼 강하지 않다고 믿는 순간이건 허리가 아주 그냥 떨어져가지고 큰일 나죠. 사람은 진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무섭더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 명함 가지고 이수님이 명함을 딱 보내더니만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나무젓가락 가지고 오더니만 나무젓가락을 이걸로 때리래요. 그럼 나무젓가락이 부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단!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딱 치니까 나무젓가락이 쫙 부러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나오라 그래요. 좀 자기 딸은 좀 덕지덕고 힘 좋은 사람들 나오는데 때리니까 다 종이가 명안이 찢어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해도 나머지가 딱 부러지더라고요. 왜?
나무젓가락으로 쳤을 때 부러진 뒤를 상상해라 이러더라고요. 부러진다는 걸 반드시 믿고 부러진 뒤를 상상해라. 딱 부러지는 거 상상해서 때리니까 나무가 탁탁 부러지더라고요. 이게 힘으로 되는 겁니까? 그게 뭘로 되는 겁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의지. 믿어 의심치 않는 거. 제 아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올겨울에 죽을 거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멀쩡한 놈이에요. 그래서 올겨울에 너 왜 죽냐 그러니까 몰라 나 올겨울에 죽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그런 말을 해요. 너는 그런 말 하지 마 자식아 내가. 그때만 아주 옛날인데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이제 그 강릉 동해안으로 가는 버스 그거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눈이 많이 왔는데 시험 운전을 한 사람을 운전수 가운데 이제 눈이 많이 녹았나 이게 제일 빨리 출항한 버스 운전하는 사람 지가 자원을 해가지고 그거 가다가 미끄러져서 죽었어요.